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나라가 지금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난리인데 그쵸. 저희 조회수는 최고치를 찍었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또 진행해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들어올 때 저어야죠. 네네. 근데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했는데 막 또 전쟁터가 됐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법적인 지식 관련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의 팽팽하더라고요. 좋아요 누르고 막 이런 거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좋아요를 누른다기보다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좋아요를 눌러드린다는 점,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알려주실 생각이신가요? 후속 절차들에 관한 거죠. 현재로는 체포영장 치고 영장을 집행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 아니면 지금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드리고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실 뭐 양측은 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둘 다 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법률이라는 게 결국에는 딱 정해져 있지만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법률에서도 학설이 발생하고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것도 그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계약서도 아무리 명확하게 하고자 쓰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양측의 입장, 그리고 이 문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어렵더라고요. 공수처는 뭐고 수사 권한은 뭐고.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내란죄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내란죄는 지금 형법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관해서는 이게 따로 법률이 있어요. 그때 한창 설립이 될 당시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공수처법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입법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이 나와 있어요. 조문을 한번 보시면 형법 87조가 내란이라고 했잖아요. 수사 범위에 87조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걸 수사할 수 있느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형법상에 있는 죄들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이런 죄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제2조의 3호가 해당하는 죄, 고위공직자 범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범죄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이 관련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란죄가 직무유기를 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내란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해서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이 하나 있는 거고요. 반대쪽 측면에서는 이 공수처 법에 따르더라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내란죄는 포함이 안 된 거는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두 가지가 서로 대립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단은 하지 않고, 공수처법 이 조항이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요거는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4호 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체포영장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체포영장이 적법하냐? 그걸로도 또 계속 서로의 주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놓은 거는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권한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왜 영장을 치냐 이거죠. 이거는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해야 될 건데 왜 공수처가 나서 자기들이 영장을 치냐 이거예요. 그러고 지금 이번에 영장은 서부지방법원에서 나왔잖아요. 서울. 만약에 공수처가 이걸 담당한다고 하면 공수처 31조에 재판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관련해서도 판단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건데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거는 공수처가 뭐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관할을 정해서 한 거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주장과 근거이고요.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남동이 지금 용산구잖아요. 용산구는 또 서울 서부지방법원 관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 31조는 1심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인 거고, 근데 이거는 체포영장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 용산구 관할법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니까 여기에서 하는 게 맞다, 공수처에서 청구를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적법하다는 거죠. 그 입장이 서로 대립이 되고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를 계속 주장하고 공수처나 반대측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것도 다 이제 법 조항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공수처법 31조 또 이 법 내용들이 계속 문제가 돼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지금 1심에 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도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각자 자기들이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런 걸로 이제 다투고 이러는 게 변호사님이 하시는 그런 일 아니에요? 그렇죠. 법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사안이 이 법이 적용되느냐 저 법이 적용되느냐 이거 두 개를 놓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이건 이런 상황이니까 이 법이 적용돼야 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고요. 저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쪽 얘기하실 때는 이게 맞는 거 같고 이쪽 얘기하실 때는 이게 맞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둘 다 근거는 있고 이걸 단순히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다 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체포와 구속의 차이. 체포와 구속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체포 영장을 지금 친 상황이고, 근데 이제 대통령님께서는 차라리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왜 그럼 체포는 안 되는데 왜 구속영장을 치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보면 결국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는 형사소송법상에 나와 있어요. 피의자를 경찰은 출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수사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를 청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법원이 이제 거기에 따른 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친 거예요. 만약에 체포영장으로 해서 체포가 된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인신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 그대로 풀려나게 되는 석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48시간이 유효 기간인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체포영장은 그냥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할 목적으로 체포영장을 쳐서 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반대쪽에서는 이거는 망신 주기 목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할 만한 사유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구속의 요건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된다라고 요건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딜 도망가겠어요? 아니면 일정한 주거가 없겠어요? 다 어디 사는지 공간 다 정해져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어디 해외로 나갈래도 나갈 수도 없고 출국금지도 당해 있고 도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건 난 구속은 과하다라고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구속영장을 쳐라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 거니까 출석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 체포영장을 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체포영장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체포랑 구속이랑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속은 어떻게 보면 혐의가 좀 더 입증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 물론 이제 드러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피의자 조사도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뭔가 구속이 있어야지, 지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치긴 또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러면 피의자 조사를 못 하는데 네. 어떻게 증거를 찾아서 구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피의자를 일단 조사를 안 하더라도 지금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는 막 다 하고 있잖아요. 무슨 사령관 뭐 진술하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다 이런 식의 진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고 그 당시에 실제로 군인이 국회에 투입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증거로 삼아서 범죄 혐의가 상당성이 있다라고 구속을 하려면 주장을 해야겠죠. 이미 어느 정도 다 드러나 있는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뭐 제가 어떻게 되겠다라고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법률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인 거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고 체포영장 발부되고 이런 것들이 다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보면 체포영장이 어쨌든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물리력이 행사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체포는 할 수 있는 거고, 체포를 집행해서
하다가 결국 대통령이 체포될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돼서 애매해서 냅둘 수도 있는 거죠.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어쨌든. 체포를 왜 못하는 거예요? 경찰이 막 가잖아요. 근데 안 나가 이렇게 하면은 체포가 안 되는 원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그렇지 않겠죠? 원래대로라면 그렇지 않은데 지금 어쨌든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고 이제 그 앞에 또 시위대도 있고 지금 시위대는 민간인들이잖아요. 그 안에도 경호처 인원들이 맡고 있고 이러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막 다 진압하고 들어가서 체포하기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양측의 주장이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이렇다, 법률로 봤을 때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조금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함이지 제가 어떤 편에 서서 이건 잘못됐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 정도로 아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